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 수업을 유튜브로 하기로 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가 아니라 유튜브로 요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수업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는 다 풀어왔죠? 선생님이 뒤에서 개념 설명을 한 후에 뒤에서 문제를 풀이해 줄 테니까 우선 어떤 개념을 알아야 되는지 한번 보고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상대 특수상대성 이론, 이런 상대 속도, 관성계 이런 거는 고2 때 다 했고, 그리고 특수상대성 이론의 배경 이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우리는 중요한 것만 하고 중요한 것만 해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정확히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특수상대성 이론의 두 가지 가정. 자, 요거는 봐야 되겠죠.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우선 하나는 상대성 원리,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광속 불변의 원리, 이 두 가지입니다. 그죠? 자, 넘어와서 상대성 원리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읽어보면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성립한다. 따라서 관성계가 정지 상태인지 등속 운동하고 있는지 구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실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등속 운동을 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정지했는지 현재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를 잘 구분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그 엘리베이터 탈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적 없어요? 그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 아무것도 안 눌렀어요.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도 뭔가 이제 정지해 있는 느낌이 없죠. 그죠? 움직이는지 정지했는지 여러분들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서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자, 여튼 여러분들이 정지하고 있어도 등속 운동하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또 다른 예를 들어도 여러분들 지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전하고 공전하고 있죠. 하지만 등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등속도와 정지 상태에서 사람은 구별할 수 없다라는 게 상대성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광속 불변의 원리 한번 보죠. 자, 모든 관성계에서 진공 속을 진행하는 빛의 속력은 광원이나 관찰자의 속력에 관계없이 광속시로 일정하다. 자, 보통의 상황에서는 V라는 속력으로 가면서 바깥에 이 사람이 V-라는 속력으로 뛰고 있으면 V-라는 속력으로 뛰고 있는 사람이 이 기차를 볼 때는 V-V-의 속력으로 인지하죠. 그죠? 자, 그런데 빛의 속력으로 이게 만약에 바꿔보면 자, 이렇게 빛의 속력이다. V가 아니라 C다. 그러면 이렇게 정지하고 있는 사람이 이 기차를 봐도 C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V-의 속력으로 앞으로 가면서 이 기차를 봐도 C의 속력으로 보인다는 이야기가 바로 광속 불변의 원리입니다. 누가 봐도 빛의 속력은 C다. 반대로 사람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뛰어가고 있어도 이 기차가 C로 보인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나 C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관찰자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빛의 속력은 C로 보인다 라는 게 바로 광속 불변의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특수상대성 이론의 기본 바탕이 되는 두 가지의 원리, 상대성 원리 그리고 광속 불변의 원리 두 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요거는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기출문제 입장에서는 조금 나오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특수상대성 원리의 이론에 대한 현상. 자, 우선 첫 번째로 이 동시성의 상대성. 요거는 관찰자에 따라 동시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주선에 탄 사람 입장에서 여기 봅시다. 이걸 먼저 봅시다. 자, 우주선에 탄 철수 입장에서는 철수가 이렇게 빛을 쏩니다. 그러면은 양쪽으로 빛이 나가겠죠. 그러면 여기에 왼쪽과 오른쪽 정확히 같은 거리에 이 빛을 탐지하는 탐지기가 있어요. 그러면 같은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 빛은 이 두
탐지기에 동시에 들어가게 되고 두 검출기에 빛이 동시에 도달한다라고 철수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바깥에 있는 이 영희 입장에서 봅시다. 자, 똑같은 사건인데 이제 영희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봅시다. 자, 철수도와 똑같이 이 한 곳에서 빛이 동시에 나오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영희가 보기에 지금 철수와 다른 점이 영희는 바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우주선이 앞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광원 자체도 지금 앞으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오른쪽에 있는 검출기를 A,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검출기를 B로 갑시다. 자, 그러면 검출기에서 나오는 빛은 원래 철수가 봤을 때는 A와 B에 동시에 도착했지만 영희가 봤을 때는 빛이 분출되는 동시에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빛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A 검출기에 가야 되는데 A 검출기가 자꾸 오른쪽으로 도망가고 있죠. 그죠? 오른쪽으로 도망가고 있고 왼쪽으로 가는 빛은 B 검출기가 B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희가 봤을 때는 B 검출기에 먼저 도착하고 그 다음에 A 검출기에 나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빛이 방출해서 검출기에서 검출되는 상황이 철수가 봤을 때는 동시에 일어나지만 영희가 봤을 때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동시라는 것이 상대적이다라는 이야기가 이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통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는데 여기 지점에서 여기서는 빛이 동시에 나갔죠. 그죠? 근데 철수가 봐도 빛이 동시에 나갔고 영희가 봐도 빛이 동시에 나갔죠. 이렇게 한 지점에서 일어난 일은 누구에게나 누가 봐도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한 지점에서 동시에 일어난 일은 누가 봐도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철수가 봤을 때 빛이 동시에 나온다는 건 영희가 봐도 동시에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동시라는 게 상대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두 지점 A와 B 두 지점에 도착하는 사건이 상대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 지점 동시성. 한 지점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조건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건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걸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뒤에 문제풀이 할 때 자세하게 또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알겠죠? 한 지점 동시성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상대성 이론 현상에서의 중요한 거 바로 시간지연과 길이 수축이 됩니다. 시간지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관찰자에 대해 운동하고 있는 시계의 시간은 천천히 가므로 여러 다른 관성계에서 측정한 시간은 고유 시간보다 크다. 이것이 시간지연이라 한다. 말이 너무 어렵죠? 자, 시간지연은 뭐냐면 자, 관찰자에 대해 운동하고 있는 시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영희 그림을 좀 그대로 다시 사용을 조금 해보도록 하죠. 영희 그림. 자, 여기 영희 그림을 보니까 자, 영희 입장에서는 우주선이 앞으로 가고 있죠. 그죠? 영희 입장에서 봤을 때 운동하고 있는 시계 여기 이제 시계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 영희 시계. 자, 그러면 여기 운동하고 있는 시간이 천천히 간대요. 이게 천천히 가고 영희는 원래대로 간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관찰자에 대해 운동하고 있는 시계의 시간이 천천히 간대. 자, 여기서 고유 시간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고유 시간은 원래의 시간대로 흐르는 걸 고유 시간이라 그래요. 고유 시간, 원래의 시간보다 천천히 흘러간다. 이게 시간
지연인 거예요. 자, 시간 지연은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시간과 시각의 차이를 알아요? 시간과 시각. 자, 시각은 여기를 1시, 여기를 2시, 여기를 3시를 할게요. 3시. 자, 시각은 1시, 2시, 3시 이때를 시각이라고, 시각과 시각 사이를 시간의 간격, 시간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러면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물체에서는 시간의 간격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지하고 있는 사람은 1시부터 2시 사이의 시각 사이의 간격이 이만큼이라면, 운동하고 있는 물체, 그러니까 빛의 속도에 가깝게 운동하고 있는 물체에 타고 있으면은 시간의 간격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1시간이 이만큼의 거리인데 빛의 속도로 가깝게 가고 있는 물체 속에서 1시간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빛의 속도로 빨리 가는 사람이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1, 2, 3, 4 이렇게 시간이 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우주선에 타고 있는 사람을 볼 때는, 우주선에 타고 있는 사람은 바깥에서 보기에 시간이 1, 2, 3, 4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시간의 간격이 늘어났기 때문에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알겠나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황을 조금 바꿔볼게요. 상황을 좀 치우고, 자, 여러분들 이해를 못했으면 뒤로 돌려서 봐야 돼요. 지금 이거는 유튜브니까. 자, 여러분들 여기 봅시다. 만약에 영희가 지금 여기에 있다 싶다. 여기에 영희가 있고, 요 바깥에 있는 얘가 이제 철수로 갑시다. 철수.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영희의 입장에서 철수를 보는 것으로 할게요. 근데 영희가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이렇게 이동한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영희 관성계에서 철수를 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영희의 시간이 여기 있겠죠. 영희의 시간이 있고 철수의 시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영희 입장에서 보면, 영희의 관성계에서 본다는 말은 영희를 정지시켜 놓고 철수를 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영희가 정지했다는 말은 철수가 뒤로 V의 속력으로 가고 영희는 정지한 상황으로 분석을 하겠다라는 게 영희의 관성계에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말이 어려운 거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쉽습니다. 영희의 관성계, 이것은 영희를 정지시켜 놓고 보겠다. 그럼 상대적으로 철수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실제로는 영희가 V로 움직이고 있지만 영희 관성계에서 봤을 때는 철수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영희 입장에서는 철수의 시간이 느리게 가고 영희의 시간이 원래 시간대로 가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원래 시간대로 흐르는 게 고유 시간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느리게 흐르는 게 이제 시간 지연이 일어난 상황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유 시간이라는 건 관찰자에 따라 고유 시간이 다릅니다. 알겠죠? 정지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고유 시간은 정지한 사람 입장에서 시간을 가는 게 고유 시간이고, 움직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유 시간이 움직이는 우주선 안에서 봤을 때가 고유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길이 수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길이 수축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세요. 자, 관찰자에 대해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관찰자에게 운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그 길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길이 수축이라 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나란한 방향입니다. 자, 길이 수축은 나란한 방향으로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다시 위에 이 상황을 다시 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보세요. 여기. 자, 이게 치우고. 자, 이 바깥에 있는 이 영희 입장에서 이 우주선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주선을 보면 얘같이 우주선이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깝게 날아가면은 날아가는 방향으로 길이 수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희가 봤을 때는 실제로 원래는 요만한 크기인데 영희 입장에서는 이게 이렇게 안 보이고 더 길이가 작게 보인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렇게 길이가 수축되어 버린 길이로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아래 위 길이의 수축은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란한 방향.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방향으로만 길이 수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반대로. 여기 우주선에 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영희가 길이 수축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난다고. 알겠죠? 안에 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라는 말은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봤을 때 영희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영희도 안에 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영희가 길 수축이 되어 보인다라는 게 맞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한번 쭉 살펴보면은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의 두 가지 가정이었죠. 그죠? 두 가지 가정, 상대성 원리 그리고 광속 불변의 원리 두 가지였어요. 상대성 원리, 등속 운동하거나 정지하거나 운동을 구별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광속 불변의 원리, 누가 보더라도 빛의 속력은 C로 보인다. 그 다음에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동시성의 상대성. 동시라는 것은 상대적이다. 누구에게는 검줄기에 빛이 동시에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에게는 동시에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상대성 이론에서의 현상에서 두 번째 시간지연입니다. 자, 시간지연은 시각과 시각 사이 그 간격이 늘어나서 시간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죠? 시간이 1, 2, 3, 4 이렇게 흐르는 게 이제 빛의 속도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우주선을 보면은 시간이 1, 2, 3, 4 이렇게 보인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시간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시간지연. 자, 그리고 길이 수축은 늘 이제 움직이는 방향으로의 길이의 수축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그죠? 움직이는 방향 말고는 길이 수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물어봐요. 꼭 알아야 합니다. 알겠죠? 자, 물1에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대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길이 수축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시간 지연은 얼마나 시간의 지연이 일어나는지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지. 여러분들은 시간 지연이 일어난다, 길이 수축이 일어난다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2019년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림은 관찰자 A에 대해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0.8C로 등속 운동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가 측정할 때 광원에서 발생한 빛이 검출기 PQR에 동시에 도달한다. B가 측정할 때 PQR은 광원으로부터 각각 거리 LP, LQ 그리고 LR만큼 떨어져 있다. P, 광원 Q는 운동 방향과 나란하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여기서 우리가 A가 볼 때, B가 볼 때 광원은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A가 측정할 때는 문제에서 줬죠. A가 측정할 때는 광원에서 발생한 빛이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A 입장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 광원이 있습니다. 광원. 그리고 여기 P.
여기 Q. 이 Q가 아니죠. 자, 대문자 Q. 자, 그리고 R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A는 동시에 도달한다는 것으로 보아 강원에서 B는 다 C로 등속운동 하겠죠. 그죠? 등속운동으로 출발할 텐데 동시에 도달하니까 같은 거리를 이렇게 가서 어차피 C로 등속운동으로 같은 거리를 가야 같은 시간에 동시에 검출기에 도달하겠죠. 그죠? 자, A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이 A 입장을 조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자, 우주선이 지금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때 A가 이 안에 있는 PQR을 보면은 원래라면 그렇죠. 아까 앞에서 했듯이 광원에서 빛이 나갈 때 Q는 지금 뒤로 도망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Q가 빛이 나와서 Q에 도달할 때는 이 Q점이 더 뒤에 가 있고 P점은 앞으로 가니까 광원이 P점에 먼저 도달할 거예요. 사실 원래라면 그죠? 이게 P점이 있고 그리고 R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봤을 때는 R이 이제 또 R은 뒤로 가겠죠. 그죠? 뒤로 가서 빛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같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지금 강원에서부터 P점까지 실제 거리가 더 길고 강원에서부터 Q점까지는 더 짧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야 지금 원래는 이만큼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를 이제 앞에 거랑 맞추려면은 실제로는 앞에가 더 길어야 되겠죠. 그죠? 뒤에가 좀 짧아 보일 테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P점까지는 더 길고 강원이고 Q점까지는 더 짧은 실제로는 이런 그림일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R점도 바로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앞으로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A가 보기에는 이제 바로 이제 수직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여서 PQR에 같은 거리에 도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B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이 보인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러면 B 입장에서 강원에서 빛이 동시에 이렇게 출발할 때면 Q에 가장 먼저 도달할 테고 P에 제일 마지막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지금 LP가 제일 길고 그죠? 그 다음에 LR 그 다음에 LQ 길이 순으로 이렇게 나열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기억용 티끝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기억. A가 측정할 때 P와 Q 사이 길이는 LP 더하기 LQ보다 작다. LP 더하기 LQ랑 이 길이랑 비교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B는 이제 길이 수축이 일어나서 A가 봤을 때는 더 짧게 보이겠죠. 우주선 자체가. 그래서 더 작아야 합니다. 그 다음 니은 B가 측정할 때 LP와 LP보다 LR이 작다. 아니죠. LP가 더 길죠. 그죠? 자, B가 측정할 때 A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빠르게 간다. 누가 측정해도 느리게 간다.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